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벌써 6번째 시간 듣네요. 자, 국가공인 CS관리사 2018년도 정기시험 1월차 문제, 1회차 문제에 대한 저희 풀이과정,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풀이과정에 대한 거 저희 6회차 CS 전략론, 저희가 이번에는 30문제 중에 2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마케팅 조사 시 정량 조사 기법. 자, 문제에서 벌써 나오죠. 키워드가 정량 조사 기법,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네, 정성 조사 기법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은 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량 조사 기법 적용하는 경우랑 정성조사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져 있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냥 문제 그대로만 좀 잘 보시게 된다면 정량조사 기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네, 숫자로 표기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각 상표의 포지셔닝 파악, 지금 우리 브랜드가 포지셔닝 어떤 위치에 가 있습니까? 매출액은 몇 프로나 되죠? 뭐는 어떻게 되죠? 자, 이건 숫자 표현 되죠. 두 번째, 시장 세분화 및 목표 시장 선정. 어떤 세분 시장에 어떤 시장을 타겟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정량적이 돼요. 3번, 소비자 특성별 니즈 구조와 차이. 얘도 보면 니즈 구조를 서베이 한 다음에 얘도 나누는 과정에 정량적인 게 되죠. 네 번째, 가설의 질적 검증 및 의미의 확인. 이거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수치상으로 표시가 가능할까? 자, 이거는 정성조사 기법에 해당하죠. 다섯 번째, 시장 경쟁 상황 및 소비자 태도와 행동 파악. 얘도 수치화가 될 겁니다. 자, 이래놓고 본다면 조금 쉽진 않습니다만, 외우지 않은 상태로도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문제고요.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정답이 두 개로 공지가 됐죠. 저는 지금 3번 보기로 나와 있는 걸 한 번에 두 개 이상을 하지 않는다. 저걸 제가 지금 오타를 바꿔 쓴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오타가 나와서 정답이 된 3번 말고 실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본다면 이 중에 1번, 2번, 3번, 4번은 다 해당이 되고요. 5번,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 다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요, 질문의 순서 결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거 잘 보시면 위에 네 가지는 질문의 형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5번만 질문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원칙은 이 문제도 외우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미리 수반이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고객 충성도 측정 방법 중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와 브랜드 교체 성향, 반복 구매 행동, 총 구매량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유형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키워드가 두 개나 나와요.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라는 관점이 나오고요. 브랜드 교체 성향, 반복 구매 행동, 총 구매량, 여기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호의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교체 성향 여기까지 하나, 반복 구매 행동, 총 구매량 여기까지 하나. 이래 놓고 이걸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유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답은 뭘까요? 네,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통합적 측정 방법이다. 행동적 측정 방법과 태도적 측정 방법의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좀 출제가 된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충성도 전략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참 이런 거 이렇게 보기 통해 갖고 나오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보기 좀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4개의 사분면에 나눠져 있는 명칭을 찾는 문제가 될 겁니다. 회사의 죄송합니다.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 적합도가 높고 잠재 이익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잘 구별되지 않아요. 두 번째, 태도적인 충성도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고객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태도적인 충성도 구축이라는 건 뭘까요? 태도적 충성도, 이 사람 구전하길 바라야 된다는 소리죠. 지속적인 의사소통, 왜 지속적이란 말을 쓰죠? 네, 우리 집에 자꾸 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 놓고 본다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당하는 고객 유형을 뭐라 불러요? 진실한 친구, 트루 프렌드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보기 중에 지속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55번, 25번이죠.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3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여러분 이건 갭 1, 2, 3, 4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갭 1은 뭘까요? 간단하게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기업이 모를 때. 두 번째는 그 고객의 기대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네, 기업에서 표준화 매뉴얼을 못 만들어내죠. 이게 갭2입니다. 갭2, 표준화 매뉴얼을 못 만드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갭3, 현장에 있는 직원이 고객과 마주쳤을 때 어리버리한 짓거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갭3,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 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원인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5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네, 여기서 볼까요? 인사정책의 결함. 자, 이건 뭘까요? 어떤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업의 과잉 약속. 이건 뭘까요? 이건 갭퍼죠. 외부 커뮤니케이션과의 차이. 고객의 기대 관리 실패. 이건 뭐예요? 네, 결국 캡 1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캡 1이 아닐까요? 기대 관리 실패. 이건 뭘까요? 네, 기대 관리 실패도 여러분 캡퍼예요. 캡 1이 아니라. 네 번째, 상향 커뮤니케이션 결여. 이것도 캡퍼죠. 네 번째 거죠. 제가 왜 기대 관리 실패를 이렇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느냐? 저걸 절대 갭 1과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뭘까요? 네, 이게 갭 1이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답은 인사정책의 결함이라고 보시는 게 맞게 되죠. 이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수월하게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26번, 적용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유형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기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 주로 이사회나 중간 관리층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 경영층에서 개발하는 계획 수립 유형입니다. 라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 제일 보기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전략적 계획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이라는데 포커스를 두시고 이게 전략적 기획 계획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대화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전략론에선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볼까요? 보기. 아들, 엄마 오늘 마트에 조미료 사러 가서 마트 삼촌한테 왜 조미료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미원 주세요 라고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야 조미료 중에서 미원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은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개론에서, 전략론에서도 잠깐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전략론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전략론 7장에서도 나오게 되고, 뭐 유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객은 1번, 2번, 3번 중에 무조건 1번을 기억하려 든다라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 즉 최초를 더 잘 기억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래 나오는 법칙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법칙으로 보게 된다면 너무 간단하게 조미료 중에서는 미원이 제일 유명하잖아 라는 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선도자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선도자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세계 최초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류 중에는 하이네켄, 네, 이라는 것도 선도자의 법칙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담으로 뭐 예외적인 예시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마케팅의 유형은, 자, 마케팅 유형 문제 참 자주 나오죠. 저희 전략론에서. 보기,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1987년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얻는 수익의 일부를 자유의 여신상 복원에 기부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두 번째 줄엔 저기 오타가 있네요. 자, 자유의 여신상 복원에 기부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런 관점의 마케팅,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적인 것과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이걸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는 마케팅 방법, 대표적인 거 코즈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줄에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뭐 넛지 마케팅 잠깐 좀 볼까요? 이건 뭐죠? 넛지 마케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옆구리를 쿡 찌르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래서 소비자가 막 강요를 하듯이 해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넌지시 저거 사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마케팅 방식, 넛지 마케팅. 플래그십 마케팅, 이거 뭘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에 집중해 갖고 판촉 활동을 벌이는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플래그십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고객 가치 분석을 위한 RFM 기법. 자,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RFM 기법 뭐가요? RFM 첫 번째 리센시, 구매 시점. 두 번째 프리퀀시, 구매 빈도. 세 번째 모네터리, 구매 금액. 이래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죠. 밑에 보기에서 보시면 4번. 자, 너무 쉽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까요?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고,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패키지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서비스 가격 전략의 명칭은, 개별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이런 가격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간단하게 이것도 외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순수 묶음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패키지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네, 그건 혼합 묶음 가격이 될 겁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풀이 과정의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